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개 실무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여기서 최소한 두 문제는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런 내용들이 최소한 두 문제 이상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포상금은 공인중개,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최소한 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절차,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업무기간,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오늘 하는 거는 시험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이 중에서 반드시 나온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그 다음에 전자계약,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이 나올 확률이 80%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만은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죠.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암기 프린터 6번에 있고요. 자,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대장을 봐야 되고요.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이죠. 지형, 땅이 생긴 모양도 지적도 임야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세, 기울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표시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방향이라든지 설비, 외형,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험에 많이 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내니까 거의 모르잖아요. 지금 거의 99%는 우리나라에 묘 설치되어 있는 게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대통령 나오려고 하고 하면 후보 검증하고 이러면 전부 부모님 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99%가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 묘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평평하게 묻어놓은 경우 암장, 가짜로 묻어놓은 거, 예장하고 가묘가 같은 말이죠. 시신유골 없이 미리 명당자리 잡아놓은 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주인 동의 안 받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봉제사하고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이다. 우리나라는 제사주재자가 종손이죠.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그 다음에 땅을 팔면서, 이거는 주로 경매입니다. 경매에 임야가 나왔는데 거기에 묘가 있으면 그 묘 주인이 경매 낙찰받아도 이장한다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만은 이때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단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다.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합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멸실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202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났으면 지금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는 분묘기지권이 많이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고요.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이고 자연장이라는 것은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 옮기는 겁니다. 봉화는 옛날 납골이라고 했죠. 납골.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거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 분묘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분묘보다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해도 3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0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인데 여기 시험에 나왔죠. 합장은 20제곱미터다. X. 20이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하나가 10이니까 두 개 묻으면 20인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부부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겠죠. 30제곱미터 이하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 개인 자연장지 아직 면적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만.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만 이하.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미만이면 그 숫자는 제외되는 거죠. 29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한 거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에 지금 접수 인원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한 7만 5천 명 가까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원서 접수 결과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쉽게 나온다는 말은 아무도 못합니다. 말을 강사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치봐야 되겠지만 쉽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인원이 확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뽑는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쉽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려운 거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쉬운 거 위주로 하라고요.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는 공부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려요. 어려운 거는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문제는. 그런 거는 뭐 틀려줘야 돼요. 한 80%는 해마다 나오는 거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자, 화장을 하려는, 화장, 개장,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사후신고, 매장 사후 30일, 개인묘지 사후 30일,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미리 허가받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근데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했으면 농지입니다. 통작거리는 철폐됐기 때문에 거주지역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통작거리라는 건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인 용어정의,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법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입니다. 이게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사실은 실제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업인이 되면은 각종 혜택, 모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국가에서 50% 이상 지원해 줍니다. 최소한. 농업인은. 비농업인은 안 되죠. 농업인은 농가주택 지으려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지을 수도 있어요. 진흥지역, 진흥구역 다 어디든지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 논바닥에 논 한가운데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받아야 되죠. 그냥 농지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옛날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입니다. 대가축, 큰 가축, 이두, 중가축, 돼지 같은 거 10마리, 소가축, 조그마한 가축 100두, 가금, 꿩 같은 거 10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이게 330제곱미터 100평인데 곤충사육사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만 때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죠. 곤충사육사가 가장 고소득 농작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여기에 맨 밑에 있는 게 많이 나왔죠. 상속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주말 체험용 농.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합산. 각각,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공법 모의고사에 보니까 군수 X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는 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리고 공법이 판례가 나온다면 이거 거의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주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학교 실습용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상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농지 전용 허가 다른 용도로 쓸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을 할 건 아니니까 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단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되죠. 학교가 실습용 농지를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4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취증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전용 협의 안 받아도 됩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되죠. 전용 협의는 안 받아도 된다. 합병, 분할, 자기 거 자기가 결국 가져오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 시효취득 안 받아도 된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구원면장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됩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됩니다. 원래 위탁갱령 원칙은 안 되는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이거나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중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60세 이상인 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사 자기가 지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처분 의무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팔리지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기준입니다. 항상 국가기관은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인데요.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3개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25%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매년 1회 부과하고요. 이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교수님, 그 이행강제금이 지금 소유상한 이걸 어겼을 때 부과하는 겁니까? 네.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농지를 처분 안 하면 농사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명령이 있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도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게 LH 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형의 LH 직원이 투기한 것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100분의 20이었는데 25로 바뀌었죠. 100분의 25, 25%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니까 4년만 만약에 있어버리면 농지 가격을, 취득 가격이 다 이행강제금으로 베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렇죠. 농사 안 짓는 사람 지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5개 법률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게 확인설명서 서식 바뀐 거 받으셨죠? 그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도대주, 교판, 옛날에는 교판, 판매 의료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지조건에 판매 의료시설을 기재하는 란이 없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 추가로 더 하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칸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교육, 판매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이게 모든 서식, 대상 물건의 표시 1번에 있는 거, 2번에 있는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7번, 취득 관련 조세 8번,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건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은 1, 2의 서식에 기재되어 있고요. 3, 4의 서식은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식에. 종부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되어 있다. 실제 권리관계도 모든 서식,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모든 서식, 그 다음에 1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모두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의 상태는 기재하는데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환경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1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물론 아파트 제외입니다.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1번입니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요거는 우리 요약집 61페이지 한번 서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요약집 61페이지와 66페이지, 67페이지를 60페이지 61하고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가 66, 67에 있는 요약집. 그래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 서식을 보시라고 60, 61, 65, 66. 여기 답은 3번이죠. 중개 업무 처리 사항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은 전속 중개 계약만 해당되죠. 서식을 보셔야 돼. 요약집 66, 67, 60, 61. 그래서 3번은 이 전속 중개 계약만 해당됩니다. 이 전속이 어디 중에 나와 있어요? 이거요? 처리사항. 거기에 지금 이거 첨부서류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보수 요율표는 거기 67페이지, 67페이지는 아니면 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첨부서류 있죠? 있잖아요. 거기 요율표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60페이지나 66페이지 거기에 유효기간 3번에 보면 있습니다. 3번 똑같잖아요. 둘 다 3번에 있죠. 60페이지, 66페이지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4번,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그 5번에 있어요. 5번. 5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게 있죠. 5번에 66페이지 요약지. 그 다음에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한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잖아요. 4번 60페이지 요약집 66페이지 4번에 있죠. 이게 그 서식을 보고 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3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지출한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되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밖에 없다고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그 요약지 66, 67, 6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서명 또는 날인,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개사만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 이게 답입니다. 요약집 67페이지 또는 61페이지 똑같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67페이지 위에 권리 이전용, 밑에 권리 취득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책에는 없는 건데 좀 어려운데 틀린 건데 어려운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낼 수 있다는 그냥 한번. 선생님 아까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게 서면 날인이 두 가지가 아깝네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개업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틀린 거 되는데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가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난은 없습니다. 기출 문제는 아닌데요. 그 뭔 난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요약집 61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뭘 적도록 되어 있어요? 중개 의뢰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죠. 의뢰 금액이라고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 의뢰 금액은 호가예요. 호가. 자기가 팔아달라고 부르는 가격이 의뢰 가격이고요. 이론적으로는 거래 예정 가격은 무조건 손님들이 뭐 터무니없이 10억짜리 20억 받아달라고 한다고 그 20억이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거래 예정 금액은 전속 중개계약 시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역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한은 없고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한이 있다. 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도 확인 설명서에는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의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는 것 했는데 5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우리 요약집 60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법정서식이라는 것은 왼쪽 메뉴에 보면 60페이지 왼쪽 메뉴에 보면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14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법령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머지는 법정서식이 없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가족묘지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리고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만을 받아서 설치했다더라도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5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타인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자연장이라는 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고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사망해도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묘지는.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매장 4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등은 묘지를 설치 관리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예,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고를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6번입니다. 농지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3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2년 만에 소유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입자 나가라 소리 못하는 거죠. 계약기간 동안은 농사 짓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한 경우에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은 5년 이상 60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했던 자는 사용대차,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자, 168페이지 9번입니다. 농지법 틀린 것입니다. 이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발급해주고 농업경영계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종중, 문중, 가족자연장지는 사전 신고고요.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남편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고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허부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14번입니다. 171페이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장래의 묘소, 가묘는 인정되지 않고요. 타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즉시가 아니라 20년 전에 되죠. 자, 그 다음에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19번입니다. 174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이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1번입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주인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알 수 없어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이거는 1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조사할 수 없다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조사할 수 있죠. 경비실이 있는지는 가보면 알고, 비선호시설, 주차장이 있는지, 도로 접근성이 용이한지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다. 주인 동의 안 받아도.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답 4번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세부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답 4번입니다. 23번 확인설명서 이의서식 옳은 것은 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서식만 기재한다 했죠. 1의서식만. 내진설계, 이거는 건축물 내장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1의 서식에 해당되는 거지 2의 서식이라고 해서 X죠. 1의 서식만 기재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의 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아까도 봤죠. 답 4번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도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벽면, 바닥면 상태는 기재하는데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임대차.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제외합니다. 세입자가 취득세 내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고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건축물의 방향, 요거는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데 답 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3의 서식에는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한다 했어요. 재산세는 4개 서식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셀링 포인트, 요거는 뭐 시험에
지금 180페이지인데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뭐 나온 지 10년 넘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기술적이 아니고 이거는 경제적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가격이 싸다 이거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3번. 쉬었다가 이제 거래 계약 체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